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 양적 관계 문제 이 강에서는 이제 네 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심플하게 표로 나와 있고 이제 반응이 하나인 것도 있고 실험 1, 2에서 두 개의 반응 갖고 이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문제 보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들 특징 한번 볼 테니까요. 그거 주의하면서 같이 봐주도록 하고 편법보다는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조금 알게 3월이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뽑은 문제가 뭐냐면 3월에 교육청 작년 거예요. 제가 여기 15년 이렇게 기준 삼는 거는 시험 연도예요. 원래 작년 시험이 이제 2016년도 수능이었고 올해가 2017년 수능인데 이게 작년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는데 봅시다. 교육청 17번 보통 이제 양적관계 어려운 문제들이 뭐 17, 18, 19, 20에 나오죠.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면 지금 x2, x4와 z2로부터 이렇게 생성된다.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지금 식은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줬어요? 화학식을 줬단 말이에요. 화학식을 전부 줬기 때문에 개수를 준 거죠. 사실 개수를 양변의 개수를 맞출 수 있죠. 뭐 x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y가 두 개 생겨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맞추고 개수 맞추는 것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겠죠. 1, 1, 2 이렇게 개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개수도 3 안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준 거기 때문에 얘는 화학 반응식은 다 주고 낸 문제다라는 게 특징이고 자 하지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뒤에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뒤에 문제랑 비교를 해볼 때 이 문제는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화학식 이런 식으로 주면 미지수로 미지의 문제 원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모르냐면 분자량을 모르잖아요. 분자량을 모르는데 분자량을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몰수를 알 수 있으면 사실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몰수랑 여기 자료가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몰수랑 질량 자료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몰수를 알 수가 없다면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우리 알다시피 개수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개수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그냥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 만약 분자량을 모른다면 이게 질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개수를 뭐 여기 1, 2, 1, 2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 질량이 뭐 7인데 얘가 2다 이러면 나온 게 있어 분자량이 3.5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분자량이냐? 그건 아니지만 뭐는 알 수 있어. B가 일정하니까 그거의 배수일 것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해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 알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량을 직접 알 수 없을 경우에 분자량을 직접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 곱하기 분자량의 질량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뭐 나중에 알아내야 되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워놓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반응시켰을 때 다음 물질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 자료가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료는 질량으로 나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이죠. 질량으로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반응식을 만약에 우리가 이쁘게 쓴다라고 하면 개수를 아니까 1의 x2 y4 더하기 1의 z2 더하기 1의 x2 y5 더하기 2의 y2z 이런 반응인데 여러분 항상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응 전에 얼마 있었고 반응 전에 얘는 8g 24g 있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23 나와 있었고 반응할 때 어떻게 뭐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생길 건데 얼마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가 이제 얘가 7, 9 이렇게 될 거죠. 0, 0이고 얘가 7, 9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7g, 9g이구나. 그럼 이 문제는 질량으로 나온 문제인데 질량으로 나온 문제 우리가 지금 여기 모르고 이렇게 된 문제인데 그럼 질량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분자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문제를 푸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질량 보존이었잖아요. 질량 보존이 뭐냐? 반영 전후에 질량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32g이었단 말이에요.
반응 전에 이렇게 32g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 후에 지금 요만큼 남아 있는데 반응 후에 지금 얘가 몇 g밖에 안 돼요? 16g밖에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모른다는 뜻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가 16g이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 둘 중에 하나가 16g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질량 보존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응물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화원에서 하는 반응은 완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둘 다 남는 반응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한계 반응물이 돼서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생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가 빵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얘가 30인데 이 녀석이 16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6g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런 사고가 이제 문제마다 등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는 16g이 남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24g에서 8g 빼면 16g이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녀석이 16g이 남기 위해서는 여기 8g밖에 없는데 16g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지수처럼 생겼지만 어디서 알려주고 있느냐? 이 녀석이 16g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다 사용될 거고 얘가 16g이 남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16g이 남으려면 여기 얼마가 빠져야겠어요? 24에서 8g 빼야지 16g 이게 8g 없어질 거고 여기서 8g이 다 없어질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보면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에 A 더하기 B 지금 개수 B는 아까 이 식 같은 걸 식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쪽이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지금 X2, X4와 Z2의 분자량이 같다라고 물어요. 분자량은 지금 모르잖아. 분자량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다음 원자량이 B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분자량은 지금 모르니까 이제 알아봐야겠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분자량 모를 때 지금 요 녀석의 분자량, 요 녀석의 분자량, 요 녀석의 분자량, 요 녀석의 분자량 알고 싶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몰수를 알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게 8g인데 이게 만약에 몰수를 안다. 얘가 1몰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8g이 분자량이 1몰이 8g이니까 얘 분자량이 8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몰수를 알 수가 없잖아. 이 구조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갖고 알 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모르니까 이럴 때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고 비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은지 다른지만 말하고 있지. 같은지 다른지만 말하고 있지. 얼마다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개수랑 분자량 여기는 분자량이랑 곱한 게 질량이랑 비례한다. 그러면 이 질량 변화는 뭐라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개수비, 부피비가 싹 다 이게 위에 반응물 마지막에 생성물 중요한 게 여기와 비례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기만 우리가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개수가 1이니까 사실 1몰이 반응하는지 모르지만 1몰이 분자량 한 게 8g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M을 뭐라고 보면 된다? 8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이 녀석 분자량 8로 보자. 진짜 참값은 아니지라도 8로 보자. 그럼 얘는 8g 어떻게 돼? 여기 1에다가 분자량 곱해서 8이 나왔다 생각 여기도 8로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1이고 7이니까 얘는 뭘로 보자? 7로 보자라는 거죠. 2 곱하기 뭐 해서 9가 나왔으니까 이게 4.5로 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분자량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4.5 소수점 있는 걸로 봐서도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x2가 7이니까 x 원자량은 3.5일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Z2가 8이니까 Z는 4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무거나 Y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지금 2x 더하기 제일 앞에 거 보면 요거 가져와서 보면 2x 더하기 y4가 8인데 x가 3.5니까 7이니까 y4가 1이 되고 y는 0.25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분자량이 정확하게 참값은 아니지만 요렇게는 알 수 있죠. 이거의 배수겠지. 정확하게 k배 뭐 몇 배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수는 다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럼 x2 y4 보면 지금 사실 이거는 여기서도 바로 나오죠. x2 y4가 얘가 8이고 여기 보면 Z2는 8이어야 되니까 이거 같아야 되니까 어제 비례할 때 이거 구하지 않더라도 니은은 맞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원자량 YZ는 지금 보다시피 Y가 0.25고
Z가 4니까 얘가 Y가 1, 2 들어가면 4배야 되니까 16이겠죠. 이게 1대 16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참값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성립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낸 건데, 자 이렇게 낸 건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 보면 x가 지금 3.5고 z가 4고 y가 0.2 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확하게 같은 정수배를 했을 때 정수가 다 되려면 최소 4를 곱하면 얘가 1이고 16이고 14겠죠. 그럼 얘가 n이고 O고 H네. 이렇게 딱 되면 이게 NOH구나. 그러면 딱 봐도 N2H4가 그러니까 X2Y4가 이 무슨 반응이에요? X2가 N2H4 더하기랑 Z2는 O2가 해서 이제 N2랑 H2O 이렇게 나오는 반응인데 이렇게 유명한 반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4배가 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 질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자량이 같다만 물어보지 분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안 물어보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있고, 또 센스가 있는 애들은 사실은 보면은 2, 4만 보고도 N2H4 생각해서 막 넣어서 풀던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문제 구조를 지금 현재 익숙해지는데 문제 빨리 푸는 것보다는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뭐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비슷한 문제도 조금 어려워졌겠죠. 두 번째 문제 보면 지금 보서 알겠지만 이게 작년 3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38%로 낮잖아요. 이게 만약에 아마 9월, 10월에 나왔으면 정답률이 올라가는데 오늘 네 문제 푸는데 3월 문제, 4월 문제고 뒤에 문제는 또 정답률이 좀 올라가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자 봅시다.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제 정답률 32%인데 얘도 똑같이 이제 아까랑 차이는 얘는 개수를 1, 2, 2 이렇게 줬고 대신 화학식을 얘는 모르지만 줬고 화학식 일부 아는 것도 줬다. 그럼 얘는 여러분 알듯이 분자량이 알면은 분자량 18이고 황산의 분자량은 계산은 98인 분자량 알고 질량 알면 몰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보죠. 얘네는 다 미지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문제는 다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분자량을 알 수도 없어서 우리가 개수 곱하기 개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이다, 이 질량이다 그래서 이용했는데 얘도 질량으로 된 문제지만 이 녀석은 뒤에 앞에 차이인 게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몰수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실험을 또 2개 했어. 아까 앞에 문제는 실험 하나짜리 문제인데 그래서 반응 줬는데 얘는 실험을 2개 했다. 그럼 보통 지금 실험 1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험 1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걸 알아내고 실험 2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실험 1만 잘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 다 사실은 이 표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적어보면 되겠는데 H2O 이렇게 반응해서 널널하게 쓸게요. 2배 H2SO4 이렇게 반응을 한다. 지금 나와 있으면 반응 전에 얘가 0.8g 있었다. 얘는 5.2g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응 후에 H2O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H2O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시키기. 그러니까 H2O는 딱 다 없어질 만큼 줬다. 이 둘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일 거고 두 개가 다 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안 내면 3개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이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이제 충분한 이런 표현으로서 얘는 반응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 하면은 이게 딱 0이 되게 주는 거다라는 걸 알려준 거다라는 거 명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이 녀석이 4.9g 남았다. 4.9가 생기겠죠. 이 정도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봤듯이 분자량이 18인 거 알고 얘가 분자량이 98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여기 개수비가 1대 2대 2대 2다 이거 아는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많은 걸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질량비랑 개수비는 비례를 안 하지만
모유수비랑 개수비는 비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얘가 1대2가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바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 근데 얘는 이걸 일부러 줬단 말이에요. 98을 줬고 얘가 4.9g이라는 거는 98 분자량이 4.9g이 나오려면 몇 몰이어야 돼요?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보면 되죠. 그럼 이게 20분의 1몰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유수비가 필요하니까 2에 해당하는 게 20분의 1몰이면 얘도 이만큼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20분의 1몰이 이게 앞에 질량 쓰기 위해서 약간 밀어서 쓸게요. 얘가 아마 빼기 20분의 1몰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0몰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20분의 1몰이니까 여기도 빼기 20분의 1몰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얘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0분의 1몰이 사라질 거다. 이런 정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앞에 문제도 아까 봤듯이 반응물의 질량을 다 주면 생성물의 질량이 얼마가 된다, 이거 질량 보조원을 쓸 수 있듯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응 전후에 질량을 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0.8, 0.8, 5.2 이렇게 줬는데, 그럼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다? 6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얘도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질량을 알아야지 반응 전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보다 어렵죠. 아까 앞에 문제는 반응 전의 질량 두 개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방금 계산한 거. 20분의 1몰이 이것 때문에 여기가 20분의 1몰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20분의 1몰이라는 게 몇 g이에요? 18이라는 분자량을 얘도 줬기 때문에 얘가 몇 g, 20분의 1 곱해보면 얘가 0.9g이라는 거를, 헷갈릴 테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가 0.9g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얼마 있었겠어요? 0.9g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만큼 있었다? 0.8, 5.2, 6.9g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준 게 아니라, 아까 여기처럼 이거 두 개만 더하면 되게 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다시피 이 몰수, 여기 98로 미지수 준 거랑 18 미지수 준 거고, 여기 몰수 알아낸 다음에 이 비율 알아낸 다음에 환산해서 얘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워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6.9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질량 갖고 이거 뭐 있어요? 여기가 16일까 여기가 16일까 추론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4.9라는 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 여기가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6.9가 되려면 이제 여기가 2냐 여기가 2냐 이거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5.2, 0.8이니까 0.8은 2가 남을 수가 없어. 작아서. 그러니까 얘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2가 남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문제랑 똑같은 파트가 나와 있는데 앞에보다 어려운 거죠. 뭐 그래서 정답률이 한 달 차이니까 한 달 상간에 교육청에서 좀 더 난이도 올려서 낸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가 몇 g이 남아야 된다? 여기가 2g이 남아야 되고 여기가 0이어야 된다. 얘 두 개가 0이어야 된다. 아까 뭐지, 남는 건 하나니까 여기가 2g이 남아야 된다. 2g이 남으려면 여기 빼기 얼마예요? 빼기 얼마가 돼야지? 3.2g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빼기 0.8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20분의 1몰이 32g이다. 몰수랑 그람 알고, 몰수랑 그람 알면 뭐를 알 수 있어? 분자량을 그냥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자량을. 왜? 1몰일 때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근데 앞에 건 어땠어요? 아까 알 수가 없어서 개수 곱하기 분자라는 게 얘라고 해서 가정하고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확하게 천값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요거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몰수를 다 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분의 1몰이니까 20배 하면 우리가 20배 하면 분자량이 나와야 되겠고, 얘는 40배 하면 분자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30이고, 이 녀석 분자량은 20배 하면 얼마죠? 3.2에다가 20배 하면 64,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도 다 구할 수 있고, 뭐 여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면 되겠는데, 그러면 사실 실험 1만 지금 분석해서 거의 이 반응에 대한 모든 걸 알아냈어요. 그럼 지금 보면 기획범 실험을 해서 반응한 물의 질량은 0.9 맞잖아요. 맞죠? 기억 맞고, 그다음에 B의 분자량은 64다. 분자량 맞고, 기억 니은 알아낸 거죠. 자, 그다음 D 실험 2로 이제 문제. 요걸 미리수 냈잖아요. 자, 그러면 실험 2는 보면 똑같은 반응인데 이거 똑같이 써볼게요. 1A 처음이니까 다 써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써봅시다. 실험 2, 실험 1.
2배 H2SO4. 자, 반응물 얼마 있었어요? 아까랑 다르게 2 있었고 2g 있었고, 또 단어 안 쓰다 보면 6.4g 있었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빵 있다. 그래서 이게 반응 후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생기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되게 아까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데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짓을 하면 이거 모유수 다 따지지 말고, 자, 이거 0.8, 6, 3.2 이 비율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2, 6.4 얘보다 훨씬 많으니까 두 배를 해보면, 예, 두 배를 해보면 얘가 6.4고 1.6이 얘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맞잖아요. 세 배를 해보면 얘를 다 없애려면 0.8의 배수 얘를 다 없애면 얘가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에다가 곱하기 2한 비율로 할 거니까 얘 1.6 빼기 1.6, 얘 빼기 6.4, 그러면 여기도 나오죠. 사실 빼기 1.8g, 여기는 더하기 4.9에 두 배 하면 얼마예요? 4.9에 두 배 하면 9.8g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고 얘는 0.4g 남고, 얘는 원래 1.8g 있어서 이렇게 넣었겠죠. 이 문제 세팅상. 그죠? 아,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9.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실험 2에서 남아있는 A가 0.4죠.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B의 최소 질량은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얘는 더 갔어. 더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내놓고 나면 실험 2가 끝나면 얘가 0.4가 남잖아요. 0.4를 다 없애기 위해서 여기 빼기 0.4가 되려면 B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4만큼 되려면 2분의 1이니까 빼기 1.6이 되겠죠. 1.6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문제인데, 지금 보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안 꽈도 될 건데 지금 꼬우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줄 때도 얘는 분자량을 준 대신 그래서 좋은 거가 몰수 알려줘서 한번 꼬아 놓은 걸로, 그 다음에 이거 물이 다 없어진다는 것도 줬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누가 남을까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실험 2는 실험 2로 실험 문제 낸 게 아니죠. 실험 2가 문제 끝난 과정에서 얘를 구해놓고 얘가 없어지려면 또 실험 3를 하는 거죠. 실험 3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0.4니까 다 없애려면 일정 성분비 법칙, 얘가 0.4가 없어지면 얘의 절반이 없어져야 되니까 얘는 얘의 절반만큼 1.6이었는데, 이게 1.6이 더 있어야지 이거 두 개 사라지면서 이게 빵빵 될 수 있다,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두 번 꼰 거죠. 그래서 뭘 주고 뭘 안 줘서 내가 뭘 알 수 있느냐, 이거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한 게 되겠는데, 여러분도 문제를 지금 답 맞추는 거에 너무 급하지 말고 뭘 줬고 뭘 안 줬고 내가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걸 조금 해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더 복잡한, 해가 갈수록 이게 꼬우고 미지수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답만 맞추고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니까 좀 봐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작년 10월 문제 20번이고 정답률이 올라갔는데, 아까 앞에 문제들이랑 차이점은 우리가 비슷한 문제 빼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점점 형태가 달라지는 걸로 넣는 건데, 얘는 아까는 이제 질량 위주로 줬고 이제 몰수를 알 수 없는 걸로 질량 구하는 거였고, 몰수 알 수 있는 거였고, 이 녀석은 질량을 또 주긴 하는데 질량 비를 주네. 질량 비를 주고 분자수를 줬네. 이 도대체 뭘 한 걸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정답률이 높으니까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계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녀석도 역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답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면 x, y 뭐 이런 게 다 비만 물어보는 거는 분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안 물어보는, 분자량을 정확하게 못 구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좀 이따 써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 질량이다. 이거 이용해서 추론해서 이제 그러면 비율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좋겠다. 당연히 이 문제도 개수는 다 준 문제고 분자는 뭔지 모른다. A, B, C로 나오게 미지수로 준 문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보면 되겠어요. 당연히 실험이 가나 이렇게 실험 2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험 1 갖고
정보를 다 알아낸 다음에 왜 실험 1은 지금 빈칸이 없잖아요. 빈칸이 없는 거고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알아낸 다음에 실험 2를 추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질량비로 나와 있는 건 일정 성분비 아까 배수하는 걸로 풀면은 편하다라는 거 이용하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반응을 식을 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2A 더하기 B는 2C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도 모르겠고 자 반응 우리 항상 반응물이 얼마 있었다 모르는데 이 녀석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걸 준 거죠. A, B 질량비가 1대1이라고 준 거죠. 뭐 아직 이용을 못 하겠지만 일단 이걸 준 건데 이걸 몰라. 그리고 생성물은 빵이었을 텐데 반응 후가 되고 나니까 뭘 줬냐? 얘는 남은 반응물이 B인데 3이 남는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3W가 남는다. 이걸 줬어요.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걸 줬고 그 다음에 OW가 생성된다. OW가 생성된다. 이걸 줬어.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빵이겠죠. 안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똑같이 뭐부터 써라? 질량 보존. 뭐 아까 이때까지 앞에 두 문제는 반응물의 질량을 알 수 있게 했다면 물론 이번 문제에서는 0.9를 안 줘서 이거 알아내는데 좀 시간을 썼는데 여기는 뭘 줬다? 생성물이 8W 남아있다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박스 친 반응물 A에 더하기 이 두 개 질량이 8W란 말이에요. 근데 뭘 줬어? 1대1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량비가 1대1이려면 얘가 4W고 얘가 4W겠죠. 이걸 준 거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면 좋은데 친절하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똑똑해갖고 탁 떨어지면은 이런 지금 그린 이런 표를 안 그려도 이런 여기다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식 쓰고 반응물 변화 생성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 쓴 다음에 이렇게 다 빈칸을 채워보는 게 그리고 구할 수 있으면 가로쳐서 몰수 구하고 분자량 쓰고 이렇게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이제 봐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얘가 4W에서 3W가 되면 여기 W 빠지겠죠. 그다음에 얘는 빵이 돼야 되니까 4W 빠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두 번째 사실에 우리 개수랑 관련 있는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4W, W, 5W 진행되는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자수가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뭐 분자수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분자수가 여기 n이 뭐 몰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여기를 미지수로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 얘 분자량을 어떻게 해서 이 4W라는 질량의 감소는 어디서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분자량을 2W로 봐버리면 2개 곱하기 4W. 그러니까 보자 일단은 이 비율은 맞으니까 얘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1 곱하기 W 보면 되겠고 얘는 5니까 2.5W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자 그러면 얘가 분자량이 W인데 3W예요. 그러면 분자량 분의 질량이 분자수죠. 더하기 2.5W 분의 5W 여기죠. 여기가 분자수. 얘가 5N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띵띵함 3 더하기 2가 5N이니까 여기 N으로 1로 계산하면 이 질량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N이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질량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개수비로 안 하고 이거는 참가수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n이란 변수로 모든 걸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분자량 m이라고 하고 뭐 여기는 m1, m2, m3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느냐? m2분의 뭐 3w 더하기 m2분의 5w는 5n 이래서 이 관계식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게 참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해야 될 짓은 이 짓이다. 이 짓이다. n이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5다. 그래서 여기 얘가 3개, 얘가 5개, 뭐 3몰, 5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편하다라는 것만 명심해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것만. 그러면 지금 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 분자량의 B 대 C는 2 대 5가 이제 이미 분자량은 비율은 우리가 알 수 있다. B 대 C는 1대 2.5니까 2대 5겠죠. 그죠? 1대 2.5니까 2대 5겠죠. 오케이. 알아냈어. 맞다. 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기억은 A다. 기억은 A다. 이제 실험 날을 이게 실험 가를 분석한 거잖아요. 실험 날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실험 날을 분석해 보면 검정색으로 계속 할게요. EA 더하기 반응식은 원래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그냥 자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금 얘가 몇 대 질량비가 X, Y니까 모르고 이제 아까처럼 해보면 얘가 처음에 얼만큼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이제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얘가 10W다 여기 10W라고 나와있으니까 10W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은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2W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계속 일정 성분 법칙이 별거 아니지만 계속 쓰잖아요. 지금 얘가 0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10W가 된 거니까 여기 얘가 얘랑은 일정 성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면 얘가 5W 사라졌으면 이게 10W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몇 W 사라졌어요? 2W 사라진 경우고 얘는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W 사라진 경우니까 아 얘를 여기를 여기 2배에서 그냥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심플하죠.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상황 계속 얘 분자량은 2W 2.5W 갖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분자수를 6n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n에 1 넣어버리면 6이라고 요 5고에 6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얘가 2.5W니까 얘가 2.5로 나누면 2.5W분의 10W 하면 얘가 4가 나오기 때문에 6개 중에 4개를 여기서 소모했으니까 여기 2개 남는 게 2개가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얘가 2W가 나오거나 얘가 2W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냐 이거 아까 똑같죠. 질량 계속 이 둘 중에 누가 0이냐 계속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이거 2개 가지고 이 분자수 이거 갖고 따지게 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2개가 나오려면 얘는 만약에 얘가 2W가 남아서 W로 나누면 2개가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가 얘가 4W고 얘가 2W 남아서 W 나누면 2W가 되는데 만약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2W 나오면 여기 10W잖아요. 10W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물이 2W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2W 남아야 되니까 2W 남으면 얘는 2W니까 얘는 뭐가 돼요? 2W 나오면 1이 나오고 얘는 2W 나오면 2가 나오니까 우리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량을 이렇게 잡은 거 가지고 이게 2W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랑 똑같죠. 둘 중에 0이 되는 게 누구냐를 하나는 안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추론하게 된 거죠. 똑같이. 지워놓고 정확하게 맞춰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맞춰보면 얘가 4니까 분자량이 2가 나오려면 이 2W 남아야 되니까 얘가 2W가 남아야 W로 나누면 2개가 돼서 이게 합치면 6개가 돼서 이게 맞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W 나오면 여기 빼기 2W가 되고 아까 이미 이거 2배 한 거니까 8W 돼가지고 여기가 빵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몇 W가 있어요? 여기가 10W가 아니라 얘가 8W가 돼서 없어지면 오케이. 모든 게 0, 2W에서 여기 개수 6개 넣고 모든 게 끝났죠. 오케이. 깔끔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누가 남은 A, B 중에 남은 건 뭐다? 기억은 남는 물질 누구다? B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대 2Y는 지금 X가 어디 있어요? 이거 2Y인데 지금 보면 X 8W 대 4W니까 8W 대 4W니까 나누면 2 대 1이 되겠죠. 이게 X 대 Y가 되겠죠. 그러면 X는 2Y가 돼서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얘도 이제 정답률이 9월 되니까 이제 아까 이것도 10월 문제였는데 9월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률이 높죠. 60%나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다른지 또 볼게요. 이 녀석은 이제 아까 앞에 문제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앞에 거 다 사실상 1번 문제든 2번 문제든 3번 문제든 다 개수비를 준 거였어요. 근데 얘가 미지수라는 거죠. 이게 차이 문제인데 이거 빼고는 모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은 개수를 안 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수비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개수비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개수비 미지수. 그럼 보통 이런 거는 때려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수식 방정식 세워서 푸는 학생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때려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때려 맞추는 게 우리 아까 앞에서 여기 따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맞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보통 이런 개수 맞출 때도 약간 뭐라고 했습니다. 개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힌트가 되는 게 뭐냐, A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1 넣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가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 얘도 실험 2개 문제다라는 거면, 실험 2개 문제인데 이게 미지수가 다 끼어 있으니까 보기 싫지만, 일단 실험 2개 문제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 1이나 2를 바탕으로 이해를 뭐 추론해내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거 알아내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되고, 문제가 아까 문제들이랑 다르게 다 부피로 줬죠. 질량 위주로 나와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부피로 줘도 간단하다. 1몰의 부피가 22.4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다 몰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편하게 뭐 간단하게 써보면 1몰 부피는 다 똑같은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22.3면 얘는 2분의 1몰이고 모르고, 근데 얘는 질량으로 줬죠. 이게 좀 반응 전은 부피로 주고 반응 후는 질량으로 줘서 또 헷갈리게 하는데, 질량이 뭐 그람인데 모르고, 16.4면 22.4로 나눠보면 얼마다? 22.4로 16.8을 나누면 4분의 3몰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1몰이겠네. 이런 거는 뭐 미리 적어놔도 되고 2분의 1몰 알 수 있는 건 적어놓고, 뭐 질량은 분자량 모르니까 몰수, 예를 들어 몰수로 바꿀 수는 없죠. 뭐 이런 이 정도 정보가 있구나라는 거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거 써보면 반응식도 써보죠. x2 더하기 2y2는 개수 모르고 a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거만 보면 뭐 얘가 지금 몰로 쓰는 게 편하니까 2분의 1몰 있다고 하니까 2분의 1몰 있었고, 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하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기 전체 기체 부피잖아요. 전체 기체 부피가 얘가 전체가 4분의 3몰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4분의 3몰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또 나름 힌트가 되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2분의 1이 다 사라져서 0이라는 거를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다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 사라지면 얘가 개수가 1이니까 얘가 2니까 얘는 몇 몰 사라지겠어요? 빼기 1몰이 없어져야 되겠죠. 1대 2는 아니까, 이거 두면 아니까. 그럼 여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A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준 건 전체 기체가 4분의 3몰이라는 걸 이렇게 줬어요. 이걸 어디 쓰라고 준 거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뭘 알고 내가 뭐가 주어져 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추론해 봅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1일 때 2분의 1몰이니까 여기 얼마 생겼어요? 2분의 1몰이니까 여기가 2분의 1몰이니까 여기가 4분의 2니까 4분의 1몰이면은 합이 4분의 3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2다. 얘가 2라고 하면 얘가 2니까 얘가 몇 몰이 돼요? 이게 1이 아니라 얘가 1몰이 되죠. 그럼 여기 1몰이 돼요. 근데 1이라는 숫자가 이미 4분의 3보다 어때? 크잖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3이 되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될 수가 없다. 얘는 1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4분의 3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4분의 3몰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줬다? 뭘 알려줬다? 이 개수가 1이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치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개수가 1이어야 된다. 그럼 개수가 1이게 맞게 이제 다시 다 써본다고 하면 얘가 2분의 1몰인데 얘가 빵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생기는 거는 2분의 1몰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몰이 될 거고, 요 총합이 4분의 3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몰이 남아야 한다. 그러면 4분의 1몰, 1몰 뺀 게 4분의 1몰이니까 여기가 몇 몰이겠어요? 원래 있었던 게 4분의 3몰이 아니지. 4분의 2몰, 2분의 1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얘가 2분의 1몰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미안해요. 헛소리를 했어. 여기 1몰을 뺄 거니까 1몰을 빼서 4분의 1이 되니까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4분의 5몰이죠. 4분의 5몰. 그래서 1을 빼면 4분의 1이 남겠죠. 그 다음에 0이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런 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V2를 물어보는데, V2를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딴 건 몰라도 뭐를 알고 있냐면 이 녀석이 반응 후에 남은 질량이 0.5g이라고 줬거든요. 이게 0.5g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0.5g을 줬다는 거, 얘 뭘 알려주는 거냐면 4분의 1몰이 0.5g이니까 뭐겠어요? 1몰은 몇 g이겠어요? 4배 하면 되니까 2g이겠죠. 따라서 얘의 분자량이 2라는 걸 사실 알려준 거죠. 분자량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2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V2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또 써봐요. 실험 2에 대해서 이제 써보고, 실험 1에 대해서 왜 썼으니까. 2y2는 1a2다. 이렇게 알아냈는데, 밑에 실험에 대해서 이제 써보면, 일단,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V2는 모르겠지만, 얘가 2분의 1몰 처음에 있었다는 건 알고 얘는 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딴 건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 y2가 빵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얘를 준 거니까 얘가 빼기 2분의 1몰이라는 걸 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는 개수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몰, 2가 2분의 1몰이니까 1은 마이너스 4분의 1몰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분의 1몰이 될 건데, 이 반응 역시 뭘 줬다? 전체가 1몰, 반응 후에 전체 부피, 얘가 합이 이거 3개 더한 게 1몰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1몰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3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4분의 3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남은 질량을 여기 21g이라고 줬어요. 여기가 21g이래요. 그럼 4분의 3몰이 21g이면 3분의 4 곱하면 1몰은 몇 g이지 나오겠죠? 얼마죠? 28g이죠. 3분의 4 곱하면. 그러면 누가 1몰이 28분의 1몰일 때 질량이 뭐예요? 분자량이니까 얘 분자량이 28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분자량을 알 수. 그리고 위에서 얘 분자량은 2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 분자량이 28이고 얘 분자량이 2예요. 그럼 이 분자가 쪼개져서 이 분자 하나가 생성되니까, 그럼 이거 28 더하기 얘 두 개 반응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 해서 32가 A의 분자량이겠죠. 왜? 질량 보존돼야 되니까. A의 분자량은 이제 32가 돼야 되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죠? 얘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할 수 있느냐? V2는 지금 V2가 뭐죠? 얘의 부피를 물었는데, V2의 부피를 물었는데 이 녀석은 맞죠? 반응 전에 이 녀석은 지금 뭐야 되냐? 지금 4분의 3몰이 남았고 4분의 1몰이 빼져서 4분의 3몰이 남았으니까 이게 몇 몰이 있었다는 거예요? 1몰이 있었다는 거죠. 1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1몰이니까 22.4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2.4다. 리터 빠졌네요. 22.4다. 기억 맞게 되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 문제도 복잡하죠. 아까 사실 1, 2번보다 내가 지금 네 문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더 복잡한데 정답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애들이 잘해지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 순서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30%대이기 때문에 다 정답률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해 보는 이유는 이해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걸 다 모르더라도 이제 답은 사실 골라낼 수가 있죠. 지금 그런 편법 배우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결국 만점 받거나 1등급 이상 받기 위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들을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 여기 전체 합의 몰수를 준다든지 전체 질량을 주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둘 중에 누가 0이 될까 이런 거 따지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 부피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이게 질량을 전체 합을 이 전체 분자수를 줬죠. 얘는 전체 부피를 줬죠.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을 전이나 후를 알 수 있게 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걸 알아내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계산할 때 좀 유의사항이, 분자 몰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면 그냥 질량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개수 곱하기 분자수를 질량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앞에 것도 사실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푼 다음에 몰수 이용해가지고 그 계산하면 정확하게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 정도 유의해서 이 네 문제 보면서 이런 식으로 표 문제들이 구성되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 중에 뭐 하나, 이 계수 맞추는 것도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걸 이걸 방정식을 여러 개 세워서 연립해서 푼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얘는 안 되니까 얘가 돼야 된다. 얘 웬만큼 남을 수 없으니까 아까도 똑같지만 뭐 질량이 16g 남았는데 반응물이 8g밖에 없으면 그냥 16g 남길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0이 되는지 빨리 판단하고, 항상 우리가 반응물 중에 하나가 0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3개짜리에서 아까 3개짜리에서 2개 다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풀 때 요즘 아직 시간 있을 때 뒤에 답지 있으니까 답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풀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좀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나중에 오히려 편법 써서 빨리 풀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는 이제 탄화수소 할 거거든요. 그래프로 나와 있는 문제들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 해서 일단은 양적 관계. 사실 여러분들 제 점수 안 나는 파트인데 이제 좀 공부해서 점수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